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HLB 장마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확실히 하반 경직은 이렇게 돼 보이는 모습이 맞습니다. 종가 대비로 말씀드리면 어제보다 2.79% 상승한 약 3% 정도 상승을 했네요. 99,500원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방 경직을 계속 보여줘요. 하방 경직을 보여준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글쎄 어제 이거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HLB가 텔콘이랑 약간 수급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이게 HLB 어제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다시 이렇게 양봉을 마감해줘서 얘도 보시면 하방 경직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하방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며칠 겨쳐주니까 나름 거래도 한번 붙어주고 또 나름 윗꼬리 장악 비스무리하게 패턴이 나와주고 하니까 거래 붙고 어제 오늘 되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제를 제가 괜히 U자 형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거래도 이렇게 거래도 늘고 주가도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얘도 U자형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U자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약간 조정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쌍바닥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곧장 이렇게 U자형으로 올라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닥권을 이렇게 확실히 확인해 주면서 바닥을 탈피하면서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윗동네로 이사를 갔죠. 보시면 이걸 이제 아랫동네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 약간 윗동네 구간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LB도 글쎄요. 조심스럽게 지금은 사실 어제부로 얘가 만약 이날 5일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고 어제 내지 오늘을 가줬다면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양봉이 나와줬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역해된 숄더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그 와중에 보통은 이렇게 빼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빼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뭉툭한 이렇게 뭉툭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내일 만약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도 되긴 돼요. 내일 당장도 여기 다시 11만 원 후반 언저리니까 12만 원 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기 21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되긴 됩니다만 글쎄 이렇게 뭉툭한 역해된 숄더가 되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텔콘 정도의 수급 형태가 된다면 이제 얘도 U자 형태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또 다시 한번 LB의 역사를 좀 보시면 이 당시 때 이런 N자형이 Y가 됐죠. 얘가 양봉이 세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N자형은 일단 첫 번째로 Y가 됐고 두 번째 5일선을 돌파가 Y가 됐어요. 그래서 다중바닥을 두 번째 때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N자형이 Y가 됐고 두 번째는 이런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 재차 돌릴 수 있는 수급이었는데 이것도 Y가 됐어요. 그래서 1번 Y, 2번 Y, 그리고 3번 그래서 역해된 숄더가 이제 나올 뻔했었죠. 근데 역해된 숄더가 약간 기간 조정이 되다 보니까 물론 내일 정도 올라간다면 역해된 숄더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뭉툭한 이런 뭉툭한 뭐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정도 양봉이 안 나온다면 텔콘 정도의 수급이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U자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말 매번 바뀐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조정 구간은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옐로우씨 중국의 황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물은 왜 저렇게 노래? 바다가 왜 노래? 원래 그렇대요. 조정도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급 재정비. 제 입에서 수급 재정비 한 5번, 6번 정도 나오면 그게 이제 진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당시 때죠. 쌍바닥이 Y가 되면 이런 쌍바닥이 Y가 되면 역해된 숄더가 가고요. 만약에 역해된 숄더가 Y가 되면 이런 완연한 U자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조정이 수급 재정비, 그러니까 조정의 다른 말이 수급 재정비고 수급 재정비는 요 단계를 거쳐요.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현재 LB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시장을 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보시면 이것도 전형적인 차트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큰 음봉 다음에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3, 4일 정도 조정해주고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와준,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오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미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결과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유동성이 많아진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 시장이 좋았고, 뭐 결과론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좋았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 또 해외 훈풍까지 겹들어지면서 이렇게 지수는 양호해졌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말에 있는 15일에 있죠. 15일에 미, 미국이 일단 중국 IT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냐 안 매기냐 요게 이제 일단 관건인데요. 뭐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고비를 일단 넘기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간 상투기가 보이잖아요.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쯤에는 지금 시장이 유동성도 많이 있으니까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잖아요. 미국 갔다가 이제 신흥국으로 자본이 아마 유출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로 매수세가 온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내년도 시장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 증권사에서도 내년 유망 업종에 대해서는 뭐 매년 그렇긴 합니다만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많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보면은 올 연말 지금 오늘이 12일이니까 다음 주 15일 끝나고 16일 월요일부터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외국인까지 들어와 준다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셔도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IMF 이후 때 정보통신이 갔고 이 당시 때 2008년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시장이 좋았었고 그래서 10년 주기설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마다 외국인들 그리고 얼추 이제 20년 2020 20년 다시 조심스럽게 바이오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차 거래가 줄고 있다라는 이 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공매도들은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매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 소유자들이 일단 대차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주식 소유자가 어, 주식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북클로징 그래서 기관들이 빌려준 주식을 회수한다. 그래서 공매도가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공매도들은 1년 내내 우리를 아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주식이 좀 올라가려고 머리를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두더지 게임 하듯이 망치를 위해서 펑펑펑 눌러요. 특히 이 당시 때가 되겠네요. 뭐 좀 올리려고 그러면 누르고 올리려고 그러면 누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딱 1년에 한 보름 정도만 얘네들이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12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15일 이후부터는 쇼 커버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도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쇼 커버링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LB도. 물론 최근 공매도 잔고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라는 게 뭐냐면, 1년 내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얘네들도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숏 커버링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 들어올 때 이렇게 얘네도 이제 갚으면서 이제 매기가 시장의 매기가 확 쏠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쏠릴 때 또 그숏 커버링의 매기도 쏠리고 시장에서도 확 들어와서 이게 이제 방향을 확 바꿨으면 하는 1년에 딱 보름밖에 없는 이 기회를 한번 LB도 좀 누려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12만 원 일단 안착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며칠 정도 조정해주고 곧장 이제 15만 원까지 슈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쇼커버링 물량 들어오고 또 기관, 또 외국인, 또 매수가 들어온다면 조심스럽게 세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산타 랠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셔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때문에 보통 요 당시 때 딱 요 무렵이죠. 요 무렵 때 좀 안 좋고 요게 끝나면 산타 랠리로 들어오고 이제 빠졌던 물량이 다시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1월 달에.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연말 연초 시장이 좋은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셀트리온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나 대주주 양도세 이후로 딱 좋아졌다. 근데 이게 딱 시그널이냐라는 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방 경직성 때문에 HLB가 지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도 글쎄요. 내일 당장 올라간다면 이제 역회된 숄더가 가능한데 뭐 옆으로 좀 더 눕는다 치더라도 이제 U자형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수급 형태고 12월 중순 이후부터 들어오는 쇼 커버링 그리고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얘네도 이제 결정하겠죠. 공매도 이걸 이제 숏으로 할 건지 롱으로 할 건지 한번 당했으면 이제 롱으로 하겠죠. 지들도.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그래서 12월 연말 산타랠리 그다음에 보통 1월 달은 좋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너무 호황이어서 이제 자금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흥국으로 빠져나간다. 신흥국으로 빠져나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차세대 산업인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선두주자에 있는 HLB가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LB에 대해서는 뭐 일단 HLB 본연의 모습으로 좀 설명드렸고 앞으로 시황이랑 엮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 A생을 보시면 A생을 보시면 나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5일선에는 있거든요. 상당히 양호해요. 근데 한 번 더 빠졌다 갈 수는 있어요. 그냥 5일선 위에서 이렇게 2, 3일 정도 더 하루 정도 더 쉬었다가 곧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되긴 되고요. 그게 가장 좋고요. 살짝 5일선 밑을 하방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말 센 종목들은 5일선 위에서 아까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센 종목들은 이렇게 5일선 위에서 2, 3일 정도 조정하다가 이렇게 뻥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한 번 더 약간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L생도 하방 경직을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L생이랑 L파가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L파는 좀 패스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넥사를 보시면 사실 넥사 같은 경우가 이미 하방 경직이 있었었어요. 1차 하락, 2차 하락 다음에 하방 경직이 있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거쳐줬죠. 그리고 이렇게 양봉으로 기간 조정해 주는 게 센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거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방에서 돌려주는 것들. 그래서 요즘 U자형이 어제도 U자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U자형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 번씩 이런 거 나오는 게 중요하다. 대량 거래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자약도 이렇게 U자형으로 돌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온 거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원폭물산도 이렇게 보시면 U자형으로 돌릴 때 한 번씩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대량 거래가 나와줘서 여기 윗 매물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얘도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런 거 나오고 대량 거래 나오고 결국은 U자가 성공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올라갔던 케이스인데 넥사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대량 거래가 나왔으니까 며칠 더 앞으로 기간 조정을 하면은 U자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텔콘처럼 네, 텔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얘도 이제 U자형으로 가는지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돌리는지 그래서 곧장 여기 10,000원대까지 곧장 올리든지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로 올려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LB도 LB도 보시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제가 U자 형태를 어저께부터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HLB 관련주들을 좀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제가 G트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형적이다.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걸치고 박스권 돌파하고 대량 거래 나오는 거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쉬고 보통은 이틀도 쉴 수 있거든요. 하루 쉬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얘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보시면 얘가 종가 기준으로 요게 10%였어요. 이게 10%, 얘도 보시면 이게 10%. 그래서 올라갈 때 얘도 보니까 오늘은 8%.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뭐 빵빵빵 치는 그런 수급은 아니죠. 그래서 내일 정도가 한 34,000원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건 대응인 것 같고 내일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M도 사실은 5일선 돌파할 때가 매수고 나름 이거를 돌파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안 붙었으니까 만약에 거래가 붙어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가 많이 갔거든요. 물론 미국 반도체 지수가 좀 좋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KH 바텍도 상당히 좀 좋았고 시장에서 주도주가 맞았는데 이제 간다면 예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템 반도체. 뉴스도 보니까 좋은 게 계속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던 수급상으로 보시면 대량 거래가 한 번 더 붙어준다면 이렇게 1차 상승이 있었고 나름 기간 조정 완연하게 잘했고 내일이 될지 한 2, 3일 정도가 쉬었다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래가 붙는다면 좋은 흐름 보여줄 글쎄요. 그리고 신규주 중에선 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신규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오크레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전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장가를 돌파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치고 얘도 전형적인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세요. 이렇게 꼬리 달리면서 3일 동안 쉬고 얘는 좀 변형을 줬어요. 일반적으로 꼬리 달리면서 쉬고 거래가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보통은 그 다음날 시세 분출이 있어요. 조정 중간에. 얘 같은 경우는 페이크를 줘서 한 번 더 쉬었어요. 음봉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해주고 그 다음날도 20% 정도를 가졌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셀리버리랑 마니커 FN 마니커를 보여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고 이렇게 이 상장가를 돌파하는 거, 그 다음에 조정이 있은 다음에 그 조정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시그널이 맞아요.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 다음에 하루 쉬고 또 상승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한 경우인데 네오 같은 경우는 그게 Y가 됐어요. 만약이라도 요날, 그러니까 이 3일 때까지는 괜찮은데 요날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면 얘는 재차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는 게 맞았어요. 얘는 2차 파동까지 나오긴 했어요. 1차 상승이 요거였으니까 2차 상승이 요거 딱 길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더 큰 상승을 바랬던 거죠. 이렇게 마니커처럼 얘도 상장 당시 이 가격을 회복을 하고 기간 조정 거치고 요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다음에 하루 쉬고 빵빵 보시면 아까 셀리버리랑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얘도 보시면 사실은 이 1차 파동, 요 2차 파동. 근데 얘는 더 큰 파동이 나온 거죠. 셀리버리처럼. 근데 네오도 그런 모습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가능은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얘가 보시면 장중에 양봉이었다가 음봉으로 급속히 변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세가 와야 된 게 맞아요. 시세가 와야 되니까 지지지지질 세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역헤드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죠. 요 박스권을 잘 돌파를 해준다면 그래서 얘도 다시 한 13,000원까지 갈 수 있는 수급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다시 올릴 때는 2, 3일 정도 더 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한번 붙어준다면 제 차 여기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수급이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3일 더 쉬고 대량 거래가 붙는 게 얘는 네오크레마는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을 두 개를 했었죠. 태웅도 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다음 주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신테카바이오랑 매드팩토가 상장이 되는데 매드팩토가 다음 주 금요일에 상장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성공적이다 싶으면 테라젠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얘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바닥에서 완연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기울기 자체는 뭐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완연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느슨하게 완연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이날 돌파를 하면서 위에 매물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5일선에서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 좀 전에처럼 이렇게 5일선이 옆으로 누우면서 단기 수급 재정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돌파를 하고 거래가 붙는다면 매드 팩토가 성공적이 될 거라고 하면은 테라젠도 나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주 돼봐야죠. 매드 팩토가 상장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HLB랑 몇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LB가 기간 조정, 하반 경직도 잘 보여주고 있고, 기간 조정을 잘 거치고 있고, 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말, 또 내년 초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많이 기대되는 우리 HLB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암을 없애는 정말 소중한 약을 만드는 HLB예요. 이거 하나로만 놓고 봐도 우리는 정말 물론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암을 종목하는 새로운 약을 만드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솔직히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딴 것도 아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잖아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12월 달도 좀 있으면 중반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중반 이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시장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지부진한 시세, 좀 지루하지만요. 기다리면 더 좋은 결과로 모든 여러분들께서 정상에서 웃으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